하겠습니다. 자비 선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 자기가 자기를 알아가는 것, 자기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 자기의 고통을 자기가 없애는 것, 자기의 잘못을 자신이 용서하는 것, 내가 나를 깨우는 것, 자기가 자기를 공헌하는 것, 이것은 안에서 일어나는 경영, 바깥 경계에 전혀 동요되지 않으니 세간의 고통을 구제하는 치유에 하는 얘기를. 제가 옛날에 한번 이 글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미얀마에서 수행할 때 선방 입구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대만에. 그래서 그때 이제 현업 스님의 도움을 좀 받았어요. 현업 스님한테 이걸 한번 번역을 좀 해달라 했더니만 이런 이야기. 자기 자신을 구제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힘으로 구제하는 게 아니다. 자기를 구제하는 건 자기 자신이다 하고 분명하게 그 입구에 적어놨어요. 그게 명상의 특징으로 그때 봤는데 상당히 감동받았죠. 그때 현업 스님이 일찍 입적하셔가지고 마음이 안타까운데 제가 미얀마에 수행하러 간다 하니까 아이고 너무 반갑다, 나도 이제 미리 내가 가 있을 테니까 뒤에 오시오 이러면서 봉투를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 봉투를 주고 가길래 무슨 봉투인가 잃어봤더니만 10,000원짜리 예쁘단 지폐를 한 뭉치가 들어있더라고요. 이마트한 거.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 이제 도정 스님하고 이제 같이 이제 원래 제가 선방 가려고 그러다가 도반이 남방에 가면 부처님 당신 모습이 있다고 이렇게 해서 이왕이면 내가 수행을 하더라도 부처님 당신 모습을 보고 수행하다 죽는 게 낫겠다. 이래서 이제 도정 스님하고 남방으로 가게 된 거죠. 네, 그때 현엄 스님 도움을 무척 많이 받았어요. 약수암에 계시는 현엄 스님, 지금 이쪽은 안 계시는데 제가 수행하게 된 동기는 몸이 너무 아프고 몸이 이렇게 무겁고 얼굴이 이렇게 한 달에 온가지 떠가 있고 강의를 한번 하면 한 2~3시간 입을 쓰고 쉬어야 되고 이랬기 때문에 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이러다가 곧 죽을 것 같아서 그러다 내가 죽다가 수행하다가 죽는 게 낫겠다 했어. 수행하게 된 거예요. 오늘날 여기까지 왔게 됐는데 어쨌든요 자비경에 대해서는 이제 간단히 이제 안 들으신 분이 한 번 더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전전주에 제가 부산에 이제 내려갔을 때 부산의 큰 절에 명상을 지도한다는 그 사님이 찾아왔어요. 제 강의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어찌 스님들이 10년, 20년 수행했다는 스님이 왜 그렇게 화를 잘 내는지 모르겠다고. 그래 그 스님도 그럼 가나선을 했냐 하니까 가나선에 이파사나 수행했다고 하는데도 그래 화를 잘 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비선사에는 수행하시는 분들이 화내는 사람이 없어서 좋다고. 자비심 때문에 그렇지 않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초기에는 자비선사에는 하도 자비가 없어가지고 자비선사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할 정도로 신도들이 그냥 치고받고 싸우는 바람에 그냥 주먹 다짐하면 한 번은 끝날 건데 주먹 다짐도 아니고 뒤에서 그냥 그렇게 막 유언비를 터뜨려가면서 서로 싸우니까 제가 얘기했어요. 하도 자비가 없어서 자비선사를 한 것 같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그런 일이 없네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초창기는 명상센터 이름을 간판을 걸어놓고 보리마을 자비선 명상센터로 했지만 아무도 그때 수행하러 오는 사람이 없었고 오히려 기도를 왜 안 하느냐고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안 한다고. 기도 안 하고 전도 안 하고 오로지 여기에는 명상센터로만 운영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 싸웠던 사람들 몇몇이 수행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기도를 좋아하는 분들. 그래 그런 분들 수행이 무엇인지를 명상이 무엇인지를 뭐 10여 년 전이니까 당연히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냐.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니까 어느 스님이 와서 하는 말이 어떤 데도 사람이 모인 데는 다 싸우기 마련이고 절에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도 막 저끼리 싸우고 그런다고 그렇게 하니까 선생님 너무 상심할 필요가 없다고 나보고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일보다는 전부 다 열심히 명상을 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이 자비락하는 게 이제 그런 위력이 있지 않을까. 요 이제 자비경 내용을 간단히 이야기하고 장소와 시간에 대한 얘기를 또 이제 하면서 명상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스님들이 숲속에서 수행을 이제 하게 됐는데 그 숲에 사는 나무에 사는 나무신들이 굉장히 불편해했어요. 처음에 스님들 올 때는 스님들이 며칠 너무 다 갈 것이다. 다 수행자고 하니까 스님이고 하니까 기꺼이 이제 자리를 내줬지만 아예 거기서 눌러 앉아서 갈 생각을 안 하니까 나무신들을 불편해서 그냥 이 수행하는 걸 방해를 놓고 험상궂은 얼굴로 이상한 모습으로 자꾸 이제 눈에 이제 띄게 하고 소리 지르고 이러니까 그만 스님들이 수행을 하지 못하고 나오게 된 거죠. 근데 기본 정사에 다시 돌아와서 부처님이 이렇게 사정 이야기하고 좋은 수행처를 좀 지정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천안으로 살펴보시더니만 그 자리가 참 좋은 장소다. 다시 그쪽을 가서 수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무신들에 대해서 이제 그 자비경을 읽어주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자비경을 읽어주셨습니다. 그래도 500명이나 되는 스님이 이제 그 숲속에 가까이 가면서 자비경을 독송을 하게 된 거죠. 자비경 독송을 하니까 이 나무에 사는 신들이 그 자비경의 내용을 듣고 환희심을 내면서 기꺼이 그 자리를 내줬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수행해서 500명이 되는 스님들이 아라한가를 얻었다 하는 기록이 이제 조경전이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자비경은 안경이라든지 또는 수타리파타라든지 또 논서라든지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경전이요. 그래서 자비경이 굉장히 짤막한데 이 자비수관 하시는 분들에게 제일 먼저 이 자비경을 독송을 하고 그럼 표현을 해주는 거죠. 자기가 가까운 사람 또 멀리 있는 사람이든 아픈 사람이든 또 그 고민이 있는 사람이든 어느 누구든지 자기 인연되는 사람들에게 축원을 해준다. 요 내용은 그런 거죠. 그래서 독성이 끝나고 축원하는 내용이 이제 그런 겁니다. 강물이 흘러서 바다에 이르듯 수생달이 둥근 달이 되듯 지각이 있는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내용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합니까? 네. 기도는 대부분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건강하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실제 이게 축원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은 단지 그런 뜻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자비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축원을 해주고 그런 사람 잘 되기를 빌어주고 수행을 하는 것은 이 자비심을 갖고 수행하면 훨씬 수행이 잘 된다는 내용입니다. 다른 건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강주에 사시는 어느 거사님은 공무원 퇴직하고 난 뒤에 자비수관 할 때 뭘 하셨는가 하면은 이 수행 일기를 보니까 이분은 대비주를 이었더라고요. 예, 자비경과 대비주는 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비주가 뭔지 잘 모르시죠?
신무장구 대단원입니다. 신무장구 대단이 나무라다가 이걸 쫙 외우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자기가 있는 사람이 다 추근해주고 수행을 하시는 거죠. 수행이 끝나고 난 뒤에도 이제 그렇게 하시고 이분은 그냥 FM대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송강사 살 때니까 굉장히 오래됐어요. 20년 넘어갔네요.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그렇게 하면 좋다. 근데 왜 이제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 원래 이제 이바사나 수행할 때 보면은 선바이도 마찬가지지만 앉아서 수행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 얼굴 인상을 오만산 찡그리면서 수행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 주면은 자기 얼굴 찡그린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외예로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얀마에서 수행할 때 그 센터에 이제 보니까 이바사나 수행이 잘 안 되시는 분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비관을 시켜요. 자비관을 시켜가지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자비심을 내게 하고 다시 이바사나를 수행하게끔 합니다. 근데 이 자비수관은 아예 자비관과 이바사나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 얘기하자면. 그게 이제 자비손이란 네 개체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비수관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니까 지금 이제 2급, 1급 지도자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이분들은 얼굴이 다 깨끗해요. 뭐 성내고 이러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비수관의 위력을 지금 실감을 하고 있어요. 얘기하자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출근을 마치고는 이제 반배 합장하고는 이제 자리를 앉을 때 이제 길 가보자 이렇게 하든지 발을 하든가 반 가보자 한쪽에 탁 올려서 하는 거. 그 다음에 편자 하나는 다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앉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기본적인 허리를 쫙 펴주고 요거 있잖아요. 왼손이 밑으로 가고 오른손이 위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두 손을 이제 맞아야 돼요. 이렇게 해가 배꼽아리에 딱 내려놓고 자세를 취향이 좋아요. 그리고 허리를 펴고 요거 조금 당겨주고 혓바닥 입천장에 붙여주는 게 좋습니다. 뒤에 이제 그 부분이 나옵니다만은 이런 방법은 비로잔나 자법이라고 합니다. 비로잔나 자법. 물론 이건 길가부절 반가부절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수행을 하면은 되게 손을 갖다가 두 무릎 위에 올려놓은 폼은 좋은데 이렇게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벌리고 이렇게 보통 하는데 모습은 참 좋게 보이지만은 그거는 기운이 상당히 떨어지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걸 권장을 안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딱 내리도 이렇게 그러면 기운이 하나로 모이면서 집중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몸이 기운이라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해주는가 하면 이 기운이 의식에 영향을 줘서 망상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또 한편은 이 기운이 한 대상에 집중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기운이. 그래서 노인불수라니까 나이가 들면 수행 못한다고 초월신 자경문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기운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제대로 수행을 하시는 분은 수행을 하면 몸에 기운이 생기기 때문에 90일 넘어서도 수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기운이 떨어져 버리면 이렇게 하다가 허리 쭉 굽어져 이렇게 되지 못합니다.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허리를 펴고 이렇게 딱 앉아 딱 당기고 혀 끝은 입천장에 왜 붙이냐, 입천장에 붙여놓으면 호흡하기가 매우 수월하게 됩니다. 이 혀를 혓바닥을 입천장에 붙이는 걸 얘기합니다. 둥근히 말아가 탁 붙이면 붙여져요. 처음에는 하면은 매우 불편하지만 좀 익숙해지면 안 붙여도 않습니다. 그런데 호흡하기 매우 편안하기 때문에 수행하기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게 됩니다. 근데 왜 자선자에 취하는 건 이거는 명상하기 딱 좋은 자세예요. 그래서 우선 이제 하나 얘기를 하자면은 이건 옛날에 한 얘기인데 제가 뉴욕에 이제 한번 갔더니만 뉴욕을 2번 갔나? 그래서 거기 뉴욕 외곽에 이제
한국 사람인데 사진 작가예요. 사진 전시회가 있으니 같이 가자 해서 갔었습니다. 그 가서 깜짝 놀란 게 그 사진에 나온 사진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가르친 스님들이 내 제자들이에요. 크게 뽑아가지고 걸어놨는데 자선자세입니다. 향을 앞에 하나 꽂고 자선자세 딱 여기가 1시간 동안 노출을 그러니까 이 샷들을 넣어놓고 찍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향은 타들어가면서 중간에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진 찍힌 사진 내용뿐만 미시한 떨림이 다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스님이라고 그 왔던 외국인들이 좀 묻더라고. 이게 왜 이러냐고, 이런 현상이 있느냐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사진 작가는 아니지만은 이게 자선자세 저 앉아 있으면은 망상이 생기면 몸이 흔들림이 생긴다고. 그래서 이게 망상이 생길 때 몸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사진 다 찍혀서 나오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제 자선 이 지에서 딱 앉아 있는 모습은요, 번뇌 망상이 생길 때 막 좌충우돌하다가 점점 약하게 됩니다. 망상이 일어나. 그래서 이 자선 자세를 취하는 것이 훨씬 이 망상을 제어하는데 유리한 환경을 그럴까 자세라 할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기하죠. 그다음 다리 모양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결과부자가 보편적이지만 결과부자 참 어려워요. 반가부자라든지 또는 평자를 하는데 그런 자세가 아니라 편안한 자세 하나 더 있습니다. 요렇게 하는 요거 양반 다리 자세 안 한다 그래요. 요런 자법도 있어요. 다리를 요런 식으로 요렇게 하면은 두 이쪽에 막 올라오죠.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하니까. 근데 요런 자세는 되게 밀교 수행자들이 많이 앉는 자세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꼬리뼈부터 하고 정수리까지 반 주환이 이제 기운이 이런 식으로 딱 앉아서 딱 자선해 보면 기운이 올라가는 게 더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되게 이제 밀교 수행하시는 분들이 그런 자세를 많이 취하기도 해요. 근데 보편적으로 이제 비로자나 자법이래가 결과부자가 딱 앉는 게 기본이에요. 또는 반가부자를 한다든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게 가부자는 반가부자 있으면 한 번씩 다리를 바꿔줘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골반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꿇어 앉아서 이렇게 한번 자세를 교정시켜 줄 필요도 있습니다. 혹시 자선자세 취하다가 몸이 좀 불편하다 그러면은 이 골반이 뒤틀려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한 번씩 교정을 해줄 필요는 있다. 그래서 수행하기 전에 이제 뭘 하는가 하면은 한 5분이라든지 3분 정도 요가를 하고 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장소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335페이지. 장소는 이제 보면은 어떤 장소가 좋냐 하면 방해받지 않는 장소가 좋아요. 방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문화공간을 만들고 거기에는 이제 식구들이 뭐 회사에 나갔다든지 다 나오고 나면은 아예 그 문화공간 차를 마시 가는 공간을 자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시간을 이제 딱 앉아 명상을 하면 좋아요. 방해받지 않는 장소가 좋죠. 얘기하지만. 근데 대체적으로 집에서 하면은요, 망상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집에서도 망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집에서 그 명상을 하려고 그러면은 아예 차단된 공간을 마련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렇게 하기 힘들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보리마을에 와서 명상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기도 보리마을이에요. 서울 보리마을이죠. 제가 자비선사라든지 자비선 명상센터라는 이름보다는 보리마을이라는 이름을 쓰는 이유가 분위기가 좋잖아요. 그죠? 물론 빌리지는 호두마을이죠. 그죠? 호두마을이 아니고 자두마을입니다. 우리나라도 호두마을이 있죠. 이 바산나 센터. 우리는 보리마을이에요.
자비선사가 자리한 자리가 옛날에 보리마을이라는 이름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보리마을이라는 걸 내가 붙여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그 사는 주변에 사는 주민분이 와서 그 이야기 하길래 아이고 잘됐다 보리마을이라는 이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봄에 나는 보리도 되지만 깨달음이라는 뜻도 되고요. 마음의 본성, 존재 있고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보리라는 말 자체가. 그래 어쨌든요. 제일 좋은 장소는 보리마을이 제일 좋은 장소다. 예, 성주에 있는 보리마을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주변에 인가가 거의 없고요.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래서 명상하기 딱 좋은 장소예요. 다음에 이제 시간을 이제 얘기를 하면요. 수행 시간은 얼마만큼 하는 게 좋으냐? 그러면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수행할 때 어떤 시간이 제일 좋으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우선 자선 시간대를 얘기를 하죠. 가장 수행이 잘 되는 시간은 오전입니다. 그냥 아침 공양하고 난 뒤에 그러니까 한 8시부터 해가지고 12시 사이가 가장 좋은 시간대입니다. 수행하기가. 그때가 의식이 가장 명료한 상태이기도 해요. 근데 오후에 이제 가면은 이 집중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몸 기운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제일 좋고요. 그러더라도 시간이 없으면 어쩔 수 없죠. 오후 시간이라든지 또 저녁 시간이라든지 새벽 시간으로 돌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이 의식을 대상으로 해서 수행하시는 분이 꼭 있는다면 어느 때가 그때 가장 좋으냐 하는 겁니다. 그 시간대는 새벽에 딱 잠에서 깨자마자 수행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때는 의식이 명료하게 관찰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마음을 대상으로, 의식을 대상으로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마음의 눈이 생겨야 된다 하는 말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은 혹시 지금 여기 입 안을 보십시오. 입 안이 보이는 사람 있어요? 입 안이 보이는 사람은 마음의 눈이 생긴 사람이에요. 그러면 발바닥이 보이는 사람 있어요? 발바닥이 보이는 사람도 역시 마음의 눈이 생겼어요. 지금 이렇게 앉아 있으면 엉덩이라든지 뒷머리라는 등 뒤라는 이런 게 보여야 돼요. 이렇게 보이면은 마음의 눈이 생기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마음을 대상으로 수행이 가능합니다. 그런 거는 시부도에 보면은 견우예요. 제일 처음에 심우잖아요. 소를 찾는 단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는요, 그 견적이잖아요. 소 발자국을 찾는 단계. 세 번째가 견우잖아요. 소를 발견하는 단계죠. 소락하는 것은 뭔가 마음을 얘기합니다. 자기 마음. 그래서 소를 발견했다 하는 건 마음을 발견했다는 얘기인데, 마음이 눈이 생겨야만이 자기 마음 한 덩어리 마음을 캐치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집에서도 훈련이 가능해요. 음식을 씹을 때 완벽하게 씹힐 때까지 씹으면서 씹히는 감각을 알아차리기, 맛을 알아차리기, 삼킬 때는 삼키는 감각을 알아차리기 훈련하시면 돼요. 걸어갈 때는 발바닥 감각 알아차리기 훈련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마음의 눈이 생깁니다. 얘기하자면. 그런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눈에 보이는 사람 있어요? 없네. 이래 앉아있어 머리부터 발끝 한눈에 다 들어오면은 좋아요. 그러면 수행하기가 좋습니다. 그런 분들은 대개 이제 온몸에 일어나는 현상을 한눈에 다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럼 관찰에 매우 용이하죠. 예.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눈에 다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의식 공간이 확실히 넓어서 이 주변도 다 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거는 마음의 눈이 열리면 가능한 현상이다. 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은 이제 마음을 대상으로 수행할 때 가장 좋을 때 언제냐 이러면 잠에 깨고 나자마자 바로 명상을 하면 수행을 하면 그 마음을 캐치가 가능해진다. 그 다음에 이제
초보자는 시간을 얼마 정도 하는 게 좋냐? 지금 고령읍에 지금 자명상 강좌가 열렸는데, 거기에 이제 고령신문사이가 보니까 큰 건물이 있는데 그 안에 명상센터가 있어요. 이 신문사 사장님 이야기는 명상센터를 개원하고 어떤 분은 초도해가지고 명상을 하는데, 그것도 꽤 넓습니다. 한 이보다 조금 작을 뿐이지 꽤 큰 홀에다가 명상을 하는데 한 시간을 앉혀놓더라는 거죠. 그 다음날 다 도망가 버려요. 아니 처음 시작을 50분 1시간 동안 그렇게 명상하면 왜 하느냐고 내가 얘기했죠. 지금은 고경 선생이 거기 좀 참 명상 강좌를 내려가지고 참 명상을 하는데 수강 신청자가 30명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가서 축사도 해주고 있는데 보니까 이제 30명의 고경 선생한테 참 명상을 배워요. 거기서. 그럼 고령읍하고 자비선사의 거리는 차로 10분 거리밖에 안 돼요. 자, 놀라운 일이에요. 그 업이 말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초보자는 시간이 얼마 정도가 좋냐? 초보자가 앉아있는 시간은 한 10분이면 적당해요. 10분 정도 명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쉬었다가 또 10분 하고, 10분씩 끊어서 자주 하는 게 좋아요. 그것도 못할 분은 한 5분씩 끊어서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자선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가지고 10분 자선하면 한 5분 정도는 걸어야 됩니다. 걷기 명상, 발끝 감각 알차리기. 20분 하면은, 20분 자선이면은 한 10분 정도는 걷기 명상을 하고요. 같이 자선과 행선을 같이 병행하는 게 좋아요. 몸도 풀리고, 그 다음에 이제 40분 하면 40분 자선, 20분 행선하기 좋아요. 근데 익숙해지면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1시간 자선에 1시간 행선을 해야 됩니다. 1시간 단위로 행선과 자신을 분간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가장 좋아요.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왜 1시간 단위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선방이도 한 50분 자선하고 10분 행선을 하는데 1시간이 왜 적당하냐? 제가 수행을 해보니까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제가 이제 진심을 내가지고 첫 번 할 때는 1시간씩 번갈아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2시간 자선에 1시간 행선 이렇게 했거든요. 그 다음 날은 3시간 앉았어요. 3시간 단위로 앉았어요. 그 다음은 5시간. 그 다음에 7시간. 그 다음에 9시간. 그러다가 점심 먹고 밤 12시간을 갖다가 앉아서 명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하면 효과가 있는 줄 알고 12시간 꼼짝하지 않고 화장실도 안 가고 앉아서 다리 꼬고 앉아서 수행을 했는데, 그때 하나 알았던 게 뭐냐면 그렇게 시간을 오래 들어서 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얘기하자면 제가 너무 열심히 하니까 센터의 마스터에서 노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앉아가면서 수행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다. 느슨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빡빡하게 해서도 안 된다. 완급 조절을 해서 하는 것이 훨씬 수행 효과가 있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빤디따란 말하고 해가지고 무빤디따 사요도가 그때 수행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마시 사요도의 제자인데 굉장히 엄격하게 하실 거기는. 그래 항상 이렇게 대충 살펴보고 수행하지 않는 분 스님 있으면 다음에 수행하고 오십시오 보내버려요. 거기는 굉장히 엄격하게 해요. 그래서 항상 수행자가 수행을 어떻게 하는지 늘 지켜보고 거의 맞금에 코칭을 해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한 12시간씩 해버리니까 막 그렇게 조언을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요, 가장 좋은 건 언젠가 하면 1시간 단위로 하는 게 가장 좋다는 거예요. 1시간 넘어가면은 수행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어떨 때나 2시간, 3시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려면은 그것은 그럴 만한 경계가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이제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조금 피곤하고 이러면 명상하면 피로가 풀리지만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수행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건 수행이 안 됩니다. 그때는 무조건 자야 돼요. 수행을 다 하자고 피곤하면 자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밤새워 수행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몸 다 상하고 수행을 온데간데 없고 그것만 있어요. 걷기만 남아있어요. 걷기. 오직 버티는 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수행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게 할 필요가 없다는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336페이지 몸풀기와 자선자선. 이거는 여러분들이 뭘 할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하면은 이게 손끝도 이렇게 푸는 것도 해야 되겠죠. 얘가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풀고 이런 손목에 있는 신경총을 해방시키는 거죠. 자, 주먹을 꽉 쥐십시오. 쥐고 손가락 하나하나 펴니다. 다시 한번 쥐고 손가락 펴십시오. 한 번 더. 자, 다시 이렇게. 그 다음 어깨도 이렇게. 팔도 이렇게. 근데 앉아서 하면 나중에 온몸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 방법은요, 제가 만든 방법은 아닙니다. 나로빠라는 스님이 이 몸 운동을 수행하기 전에 요가를 하고 하는 게 좋다. 책이 나와 있어요. 그걸 그대로 뺏겨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렇게 흔드는 게 많아요. 흔드는 게. 이렇게 흔드는 게 많아요. 그 다음 목 돌리는 것도 입을 벌리고, 돌리. 이런 걸 왜 하느냐 하면, 요 신경총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근데 요가가 이게 좀 다른 요가가 좀 달라요. 멋진 폼으로 촥 다리를 폈다가 확 올렸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 근데 이게 보기에는 좀 이상하지만 효과는 좋다. 이게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다 하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이거는 다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선자세에 대해서 제가 다 얘기했고요. 339페이지 행선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행선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경선이 아닙니다. 경선에 가는 거울 경자 경선은 이 야외라든지 산행할 때 경선한다고 그러고, 이 행선은 일정한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걸 얘기합니다. 발바닥 감각 관찰하면서. 제가 이 발바닥 감각 알아차리 걷기 명상 이런 얘기를 한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이 감각 관찰 왜 하느냐, 쓰잘데없는 이런 거 왜 하느냐고, 심한 공성이라든지 뭐 마음의 본성에 대해 심한 얘기가 더 좋지 이런 걸 왜 하느냐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감각 관찰을 위한 감각은 고통의 원인이에요. 윤회의 원인이고요. 그래서 감각을 잘 알아차리기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은 마음이 눈이 생기면 이제 상황이 달라지죠. 감정과 생각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원소와 마음의 본성도 확인이 가능해요. 머리로 해야 하는 게 아니고 눈으로 확인이 가능해요. 그게 마음의 눈으로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알아차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하는 목적은 뭐냐는 거죠. 발바닥 감각 알아차리기 하는 걷기 명상을 왜 할까 하는 게 있습니다. 우선요, 틱나칸 스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걷는다는 것은 세계 평화의 길이다.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리 있는 말씀이에요. 발바닥에 의식을 두고 발바닥 감각 알아차리기를 하면은 세계 평화가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의식이 머리에 있을 때는
어떻게 남을 해치려고 그러고 어떻게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파괴하려고 그러고 그런 생각이 막 일어날 수 있는데 의식이 발바닥에 가 있으면 그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세계 평화의 길이다 하는 말은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근데 어쨌든요 그런 것도 있지만 다른 의도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저기서 저까지 처음에는 뒷짐을 짚고 발바닥 감각 알아차림 왔다 갔다 하는데 자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의도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중간쯤 싹 돌아가야 되겠다는 의도가 탁 일어나요. 그 전에 그냥 무심코 돌다가 그냥 의도를 발견하게 되면은 이제는 삶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그때 알아지는 게 의도가 일어나면 받은 그 다음에 행위가 일어난다 하는 걸 알게 돼요. 의도가 원인이고 그 다음에 돌아선다든지 긋는다 하는 것은 결과라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얼만큼 중요한 일인지를 이제 말씀드리죠. 혹시 이제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빨리 안 가가지고 뒤에서 왜 빨리 안 가지 하고 빵빵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 뒤에 빵빵거리는 사람이 성질급 앞에 옆으로 와가지고 문을 열고 딱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운전자가 상대 운전자가 여자라 그러면 그렇지 여자니까 저렇게 빨리 안 못 가고 저들이 뭐를 그러면서 막 욕을 하고 쌩입을 가는 사람 있잖아요. 또 끼어들게 하면은 그래도 막 화를 내고 막 그러면 또 여자를 그러면 제수 온 붙였다 그러고 막 그런 운전자 많잖아요. 그러면 다 어리석었어 그런 거예요. 알고 보면. 왜 그러냐 하면은 의도가 우리가 모든 일상생 행위는 의도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행위가 일어난다는 사실 빨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강의 듣다고 또 벌떡 일어나 화장실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자기는 무심코 간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1분이나 2분 전 또 5분 전에 화장실을 가야 되겠다는 의도가 한번 탁 일어났기 때문에 꾹 참다가 참지 못해서 탁 행위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얘기하자면은 의도가 원인이 되고 행위가 결과가 된다. 그 사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인과 결과 사이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자아도 없다. 그래서 오로지 원인과 결과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논서에 보면. 그래서 뒤에 빵빵하고 이러는 거는 앞에 느리게 갈 만한 원인이 있어서 느리게 간다고 이해하는 사람은 그렇게 빵빵거리지도 않고 여자 역시 여자구나 이런 얘기를 안 한다 이게. 그런 사람은 리스러서 그런 것이다. 모두는 느리게 갈 때 느리게 갈 만한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결과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은 마음을 조급하게 안 가진다. 남자는 여자는 이해도 안 한대. 왜? 인과의 사이, 원인과 결과 사이는 평등하다. 여자니까 남자니까 자아라는 거 그런 거 없어요. 모든 세상 이치 내에서 벗어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큰 소득이죠. 그리고 이제 좀 더 가면은 발바닥 감각도 일어나고 사라진다 하는 걸 알게 되고 거기서 무상고 무아를 캐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내용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339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이야기 그런 이야기예요. 이와 같이 의도가 원인이 되어 몸의 행위란 결과가 생깁니다. 원인과 결과 사이는 남녀, 사람, 동물, 너와 나의 차별이 없습니다. 오직 원인과 결과만 있습니다. 일상생활 모든 움직임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선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 요거 행선 얘기하고 명상하면 하고 또 강의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발이라 그러면요. 행선은 3단계예요. 5단계는 굉장히 좀 승질 급한 사람 못합니다. 5단계 어떤가 하면은 다리가 있으면은 이렇게 바닥에 닿여 있음, 덤, 나아감, 놈, 바닥에 닿음 이렇게 5단계로 걸어가는 거거든요. 원래 행선을 할 때 뭐라 하는가 하면 중병 환자가 걸어가듯이 천천히 걸어야만이
발바닥 감각 관찰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 사람 성질 급하거든요. 그건 못해요. 저도 5단계 해보니까 막 100점이 없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3단계 가정자 덤, 나감, 놈. 그래 처음에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명칭을 붙이는 거예요. 덤하고 들고 나가면 나, 놈하고 딱 놓습니다. 근데 이거 훈련이 되면은 덤하는 소리가 명칭을 붙이지 않으면 들지를 못해요. 나아가다 놈하는 말을 쓰지 않으면 땅이 닿지도 않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이게 재밌는 현상이에요. 그건 처음에는 명칭을 붙여주다가 이제 익숙해진 명칭을 안 붙이고 들고 나하고 놓으면서 들 때 감각이 다르고 나아갈 때 감각 다르고 놀 때 감각 다른 걸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이런 훈련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집중력이 생겨요. 얘기하잖아.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2단계로 가는 거는 어떻게 하면 그냥 빨리 걸을 때는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하면서 이 명칭을 붙이면 발바닥 감각 알아차리게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이죠. 망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망상이 너무 많이 생겨서 걷기가 힘들 정도가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는 이유불문하고 빨리 걸어야 됩니다. 왼발 오른발 하면서 빨리 걸으면은 망상이 훨씬 줄어든다는 것도 알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여러분 다 코칭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걸으라 그러면은 비틀 그런 사람, 위태위태하게 걷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되게 보폭이 넓기 때문에 그래요. 보폭을 줄이셔야 돼요. 그냥 걷는 건 안 비틀거리는데 이게 걷기 명상하라고 행선하라고 하면 비틀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보폭을 줄이면서 걸어야 된다. 자, 명상을 좀 하고 또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자비수관은요, 이제 이 자비수관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이제 앞으로 상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요걸 얘기하고 하는 게 좋겠네요. 이걸 이야기 먼저 하겠습니다. 신은 몸입니다. 수는 감각이고, 심은 마음이고, 법은 현상을 얘기합니다. 자, 이 몸을 관찰하는데 경전에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부정관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수식관이 있습니다. 그냥 수식관 하겠습니다. 이건 제일 숫자인데 몸을 관찰에 대개 2가지로 해요. 근데 요즘 부정관 못해요. 이게 시체가 썩어가는 과정을 이미지를 떠올려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시체가 썩는 걸 봐야 돼요. 보고 자기 처소에 앉아가지고 이미지를 떠올려가지고 시체 썩는 9단계인데 10단계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니 대개 사마타 수행입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부처님께서 알려주는 가장 안전한 방법 수식관했습니다. 앉아 호흡 관찰이죠. 그래서 내쉴 때 하나, 둘, 셋, 넷 마음속으로 숫자를 하거나 들으실 때 10번 숫자를 헤아리거나 들으시고 내쉬면서 1번부터 10번 헤아리거나 이런 방법을 사용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음속으로 수를 헤아릴 때 마음이 고요해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고요해지면 마음속 숫자 헤아리는 것이 막 그치고 시끄럽게 들리면 그때는 호흡의 숫자 헤아리는 걸 멈춰야 돼요. 멈추고 뭘 하느냐? 이 호흡이 길면 길다 알아차고 짧으면 짧다고 알아차고 이것만 관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자비가 없어요. 안에. 부정간에도 자비가 없고 수식간 자비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것은 자비수간입니다. 요 손숫자가 들어갑니다. 그 자비손의 상상의 자비손을 만드는 머리부터 이렇게 쓰다듬어 주거나 물을 부어주는 거죠. 물을 부어주면서 자비심을 키우는 방법을 씁니다. 그것도 사마타 수행에 속하죠. 그럼 몸이 사라져 버려요. 몸 소멸이 생깁니다. 몸 소멸되면 두 번째 감각 관찰 들어가요. 감각 관찰 들어갈 때는 이거는 그것은 순수 이파사나 되는 거죠. 순수 이파사나 그때는 자비손을 버리거든요. 감각 관찰하는 거예요. 엉덩이가 닿는 감각 관찰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그러면 이제 마음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법의 현상이라 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거는 몸 관찰도 나타나고 감각 관찰도 나타나고 마음에도 나타나요. 이제 그 중에서 이 현상은 수단도 돼요. 수단. 이 수단 중에서 이 정념이 있습니다. 정념. 샤프죠. 그걸 이걸로 이제 몸 관찰하고 감각 관찰하고 마음을 관찰해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그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정관을 하든 수식관을 하든 감각 관찰을 하게 되면은 순수 이빠산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비수관을 가리킨다. 이런 걸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몸이 다 소멸해버리면 자비손을 가감없이 그 방편을 버리게 된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가장 간단한 자비수관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감노수관이다 해가지고 그 물을 감노수라고 생각하고 감노수는 머리에 부어주는 걸 얘기합니다. 불자라면은 간신보살 얘기해서 감노수를 부어준다 생각하면 되고 그렇지 않는 분은 그냥 샤워기를 상상해서 물을 부어주면 돼요. 다만 그 감노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런 방법은 제가 창작한 건 아니에요. 요거는 논수에 있는 겁니다. 논수에 있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특히 간신보살의 비밀수행법이 이것이 있어요. 근데 그 비밀수행법 중에 일부분만 차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도 몸이 사라져 버리거든요. 시간은 날마다 앉아가지고 하루에 한 3시간씩 해버리면은 몸살이 빨라질 수 있겠죠. 8시간 하면은 하루는 충분하지 않고 몸살아진 사람. 가장 빠른 사람은 5분 만에 몸살아진 사람도 있어요. 2시간 만에 몸살아진 사람이 있는데 너무 빨리 사라지면은 지혜 개발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예요. 얘기하자면. 자, 해보겠습니다. 딱 10분만 할게요. 아니, 오늘은 조금 하니까 10분 못 미치게 하겠습니다.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내쉴 때 어깨 힘을 빼십시오. 척추는 곧게 세우고 시선은 곳곳이 잠시 둡니다. 자, 눈을 감습니다. 가슴에 하얀 연꽃봉오리가 쭉 솟아서 정수리 활짝 피는 걸 상상하십시오. 자, 이 상상하는 이미지를 잘 표현되면은 집중이 좋아지는 거예요. 정수리 연꽃이 피어서 한 20여 cm 쭉 자란다고 상상하고 그 위에 지혜와 자비의 형상화인 관자재보살, 관심보살이 앉아있다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감로수를 머리에 쭉 부어주는 걸 상상합니다.
미소를 띠고 앉아있는 관세음보살께서 오른손에 들고 있는 감로병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 머리에 쭉 부어줍니다. 근데 이것이 잘 안 되시는 분은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니까 샤워기를 상상해서 물을 쭉 부어주십시오. 샤워하듯이. 단 그 물이 감로수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쭉 흘러내리도록 계속 흘러내리도록 합니다. 발끝 손끝으로 물이 흘러나가도록 해야 돼요. 제3자가 물을 붓는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붓는다면 잘 안 돼요. 그래서 관자지보살 또는 관심보살이 붓는다 하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3자 사후기관장에게 물을 부어준다 생각하십시오. 물은 맑고 투명한 물이에요. 물이 몸에 착 달라붙으면 더 좋고 물이 탁탁 튀어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그냥 붓기만 하면 돼요. 자, 계속 부어주십시오. 그리고는 지켜보기만 합니다. 물을 부어주면서.
자, 10분 못 미치게 했는데 다음에 조금 더 시간 늘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현상이 있는데 제가 물어볼게요. 가장 기본적인 거요. 몸이 열이 생긴 사람, 열. 그런데 열이 생긴 거는 불의 요소라 그럽니다. 몸의 구성 요소 중에서 하나인데 체온에 관계되는 것. 그 다음에 몸이 찬 기운이 나는 사람, 냉기 같은 거. 그것도 이제 불의 요소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몸이 가벼워진 사람. 네. 몸이 가벼워진 거는 흡의 요소예요. 대신에 몸이 무거워진 사람 있어요? 아프다고요. 이 가슴이 통증이 있습니까? 통증이 있는 것은 바람의 요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몸에 진동이 있는 사람 있어요? 진동. 네, 진동에서 바람의 요소예요. 바람의 요소는 에너지입니다. 통증이 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겠어요. 거기에 이제 물을 이렇게 부어주면서 이렇게 자기가 자기에게 얘기를 해야 돼요. 잘 돌봐주지 못해서 참 미안하다. 이때까지 잘 버텨줘서 고맙다. 자기 마음속으로 자기 이름 부르면서 아무리 사랑한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자기 손 쓰다듬어 주든지요. 그렇게 하면 몸이 굉장히 빨리 반응을 해요. 사람은 말이죠.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언어예요. 우리 무의식을 점령해버린 것이 언어입니다. 그래서 명언종자를 해요. 명칭과 은설로 이루어진 씨앗입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사람은 언어에 굉장히 빨리 반응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 이 얘기하면 위로가 돼요. 그리고 이제 뇌신경세포에서는 뭘 만들어낸가 하면 통증이 일어나면 거기에 대해서 치유 물질,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머리에서. 그래서 이게 치료를 해요. 그래서 특히 말을 하게 되면 더 빠르게 진전이 일어납니다. 신체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통증이 일어나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뭔가 자비심을 키우는 얘기하죠. 자비심을 키우는 방법이에요. 통증이 일어날 때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그 외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묻는 거는 좀 몇 분 했나 딱 6분 했어요. 6분 하는데 그런 현상들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실제 위파사나 수행에서는 그냥 지켜보기만 해요. 네, 맛이 센다, 배가 일어났다, 들어갔다, 이것만 관찰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지루하기 짝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참 좋기 좋은데 지루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외국인들이. 근데 이제 이 물을 부는 거는, 물이라 하는 거는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이 이제 물로 형상화한 거죠. 그것이 몸에 이렇게 접촉되는데, 제가 물어볼게요. 혹시 물이 잘 안 내려가는 부분이 있는 분 계세요? 물이 이렇게 얼굴 다 이렇게 안 내려가고, 어떤 부위는 잘 내려가는, 어떤 부위는 안 내려가는 부분. 잘 다 내려가는 거예요? 건강하네. 근데 이제 어떨 때는 왼쪽이 잘 내려가는데 오른쪽이 잘 안 내려간다든지, 왼쪽 팔은 잘 내려가는데 오른쪽 팔이 안 내려간다든지, 물이 잘 흐르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물이 잘 흐르지 않는 부분에는 신체적인 문제가 있어요. 안 좋은 부분입니다. 그 말은 뭔가 마음에 의해서 몸이 반응을 잘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 물이라 하는 마음인데, 사람들은 되게 어느 때 많이 사람 죽는가 아마 40대 남자들이 많이 죽어요. 성과급을 높이기 위해서 너무 무리하게 몸을 쓰다 보니 죽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심리인가 하면은 몸은 하위 개념이고 마음은 상위 개념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몸과 마음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자기 몸을 잘 근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몸을 갖다 혹사시키는 거죠. 그래서 40대 남자들이 죽거나 못 일어나면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심리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물을 쫙 부어주는 거는, 물이라 하는 마음이 몸에 접촉한다 하는 거는 이 몸과 마음이 서로 상관관계를 갖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을 갖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럼 몸이 건강해집니다. 점점. 몸이 건강해지는데, 물을 계속 부어주면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서 하니까 효과를 잘 모르시는데, 어디 가서 효과를 많이 보느냐 하는 게 있어요. 고산지대 가야 돼요. 3,000m 이상에 가면은 이 수행을 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고산병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티베트 가면, 티베트에 딱 내리면은, 라사에 내리면 3,600고지. 바로 고산병 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가기 전에, 미리 이 차 안에서 명상을 5분이든 10분 하든지, 내가 차를 타고 가면서 명상을 하면은, 이 고산병이 점점점 없어집니다. 몸이 가벼워져요. 그래서 명확하게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궁극적인 목적은 그런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 물을 붓고 몸을 잘 살펴보면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물 색깔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물이 잘 흐르다가 안 흐르는 부분도 있지만 접촉된 신체 부위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일어날 때는 그 일어나고 사라짐을 명확하게 보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이 현상이 일어나는 다르고 사라지는 다르다 하는 명확 구분이 될 때는 벌써 지혜가 생기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나중에 무상관찰, 고와 무아를 알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몸이 사라져 버리면 감각관찰을 하기 시작하죠. 그때 되면 몸 사라지면 이파사나 5단계에 도달하게 돼요. 그 전에 일어나는 현상은 계속 사라지는 건 보이고 생기는 건 안 보입니다. 이런 경지에 가면 지금 사라져 가는구나.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는구나.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대개 몸 사라짐 지혜를 얻는 거는 이파사나 수행할 때는 대개 보통은 한 3, 4개월 걸려요. 빠르면 한 1, 2개월 정도 되고 자비수가는 그렇게 안 걸립니다. 며칠 만에 그냥 그걸 체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수행에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마 건강해질 것이다. 가장 좋은 게 그런 거예요. 정신 건강과 육체적인 건강. 그게 가장 관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바라는 거는 지혜가 빨리 생기기를 바라고 생사가 없는 마음의 본성은 삶과 죽음이 없다는 것, 진노가 없다는 것, 그걸 깨치게 해주는 게 제 목적이에요. 자,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없죠? 자, 10분 휴식을 가겠습니다.